자, 형, 사례 관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예, 멀고도 험하다. 네, 아예 산이 이렇게 돼 있죠. 산이 돼 있죠. 산등성이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 정말 중요한 산봉우리를 올라가게 되는데 말이죠. 이 산봉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계획 실행이 왜 중요한가? 결국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네.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뭐 아무리 계획까지 사정을 아무리 잘하고 계획을 아무리 잘한들 실행이 안 되면 또 뭘 얻을 수 있겠어. 이걸 요약하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맞아. 다 중요해. 우리 몸의 모든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그러나 단계 알아야지. 그죠? 마치 맞아. 의대에서 인체 공부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 이 계획을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만큼 동기부여를 해서 끝까지 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복지관에서 하는 사례관리, 그리고 사례관리자가 직접 프랙티스를 상당 부분 같이 해 나가는 속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군요. 네. 근데 서구의 사례 관리, 케어 중심의 사례 관리는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식사나 아니면 그 투약 관리나 아니면 뭐 어디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는 사실은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조금 약화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서비스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저기 기관하고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가 중요한 부분. 그럴 수 있겠네요. 갑자기 저는 어머님이 그 코로나 때 투석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 난 투석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몇 시간 걸리는 투석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 무사히 맞춰졌는가, 그 뒤에 회복실에서 어떻게 잘 회복되고 있는가. 이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니겠어요. 그거야말로 사례 관리에서 케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케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보다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전에 파트너십으로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가 함께 나아가는 이 사례 관리 한국 모델에서는 너의 이유로 나가야 된다. 당신의 이유로 나가야 된다. 이게 사례 관리자의 이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이유로 나아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는 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부여를 해 가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면에 서비스 모니터링은 좀 간과하거나 약한 것 같아. 그럼 두 축, 계획 실행에서 정말 두 축이 있다면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게 서비스 모니터링이다. 그렇지. 두 마리 토끼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이에게 언어 치료를 연결시켰어. 아니면 뭐 어떤 정신 건강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신 건강 전문가들 연결시켰단 말이야. 그랬으면 우리는 연결시켰으니까 그거 잘 받겠지. 그냥 사실 그러고 끝나는 것들이 나는 연결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언어 치료를 연결을 했을 때는 그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언어적인 발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지체돼 있고, 그러니까 언어 치료를 받아서 그 언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연결했는데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런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도 사례 관리자의 책임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잘 받고 있겠죠. 네네네. 이런. 제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을 영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그 교사를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영어로 작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그러니 부모들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이걸 쓰고 또 영어로 말을 하고. 근데 10명 중에 작문을 하고 이런 애는 1명이래요. 그 다음에 좀 흉내 내는 애들이 2명 있대요. 7명은 그냥 애들이래요. 오늘 마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다 같이 비싼 돈을 내고 선생님만 믿어요?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1명 쓰는 애들 보통 엄마들이 오늘 애는 뭘 썼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뭐 다른 게 있나요? 발음은요?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대부분은 선생님만 믿어요. 우리 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글쎄요, 막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동기부여가 안 된 애잖아. 근데 오히려 그 1명은 동기부여가 애가 좀 되고 모니터링도 돼서 이 아이가 계속 잘하는데 나머지들은 돈이 아까울 정도로 나라면 부모라면 안 보낸다 싶은 애들이 7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의 영어 사례 관리라고 한다면 아이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부모가 제대로 이게 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이 될 때 이 1명은 사례 관리가 잘 되지만 이 7명들 동기부여도 잘 안 되어 있고 마지못해 오고 딴소리하고 부모들은 선생님만 믿어요 하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다면 이 영어 사례 관리는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모니터링이 좀 약한 거를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를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나. 네. 그럼 여기도 이 사람도 간섭 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왜 날 못 믿어요? 하고 있다니까.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또 사례 관리에서는 필요한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네. 그 전문가 간에 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필요해요. 협력 네트워크. 네,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이거 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의 팀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혹은 이 사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돕는 거다.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인식해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사례 관리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당 부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서비스를 연결해서 해결해 가는 게 또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 네. 원래 사례 관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연결해서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인데 그렇다 보니까 주로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로 해서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기에 방점이 더 많이 이제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다루는 영역이 어디까지지? 라고 하는 것에서도 어떤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 혹은 제시하는 욕구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나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려면 모든 부분들을 다 들여다 봐야지 된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서비스 영역이 넓게 되고 그러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라 하더라도 사례 관리자가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다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서비스 영역이 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한 기관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서비스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연결하냐. 그래서 그 연결된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서 효과를 낼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정말 동기부여. 계속 동기부여를 해 나가는 거.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네. 작은 것들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대개는 나도 그런 경험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고 틀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하는 거. 네, 네. 여기에 항상 네. 방점이 많이 찍혀져 네, 있어서 네. 이게 성장하는 거, 변화된 거를 민감하게 보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민감하게 보고 그래 이게 이렇게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만큼 달라졌으면 여기서 이만큼 또 갈 수 있는 네, 거지. 네, 네. 그렇게 해서 자꾸 그 클라이언트가 보였던 긍정적인 태도 아니면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형이 지금 손을 가지고 이렇게 손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형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민감하니까. 이러면 동기가 안 생기지. 근데 형 손동작이 정말 자연스러워졌네요. 그러면 동기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그래. 민감하게 반응해 줄 때 칭찬은 클라이언트를 춤추게 한다. 그렇지, 동기부여를 하게 한다. 그런 생각 들고 우리 유튜브로 나누는 것도 좋네요. 이런 동기부여 스스로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획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 동기부여와 서비스 모니터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보태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역시 이제 딱 나를 너무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민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네. 거에 그러려면 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또 나오네요. 네. 모든 것은 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보편적인 논리가 이 계획 실행의 동기부여에서도 또 핵심 기본으로. 네.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의 성장이나 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거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보게 되잖아요. 네. 노래 한 곡 할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와 하면서 나한테 그렇지. 민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